2010년 6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 응급 환자를 실은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망. 시 씨는 다음 날 화장됐습니다. 직접 증거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던 40세의 한의연 씨. 차량엔 그녀의 보호자라고 밝힌 26세 김은혜 씨가 함께 타고 있었고, 김 씨는 곧바로 시신을 화장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7일 뒤 한 보험회사에 나타난 김은혜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단아한 외모에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고 타고난 친화력까지 갖춘 여자, 26세 김은혜 씨입니다. 죽은 한 씨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갔던 은혜 씨는 청구서에 사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애초 보험의 청약자였던 죽은 한 씨와 청구자인 은혜 씨의 필체가 같았던 겁니다. 게다가 사용한 볼펜도 지문을 지우려는 듯 수차례 닦는 모습이 어쩐지 수상하자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에 제보했고, 김은혜 씨는 보험금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생명보험금 2억 5천만 원 갖다가 이제 청구를 하고 이제 수령하러 갔다가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데, 그때 보험사 직원이 청약서에 있는 그 필체가 그 피고인 필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망했으면은 이제 필체가 달라야 되는데 그 청구서의 필체가 청약서하고 필체가 똑같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제보를 하게 됐고 긴급 체포를 하는데, 그때 그 긴급 체포 과정에서도 그 자기 이복 언니 이름을 대면서 자기 이복 언니다.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계속 그 체포에 응하지 않고 막 이렇게 실랑했다더라고요. 김은혜 씨죠? 체포되는 과정에선 다른 이름으로 불려대며 거부했다는 김은혜 씨. 그렇다면 김은혜는 누구이고 죽은 한 씨는 그와 또 어떤 관계였던 걸까? 지문조회 결과 놀랍게도 26세의 김은혜라던 그녀는 이미 사망 신고된 40세 한의연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사건 당시 한 씨는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그녀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딸의 백혈병 병력으로 문서를 위조, 수차례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창업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위장 대출을 받는 등 사기 전력이 수건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40세의 한의연은 왜 김은혜 행세를 했던 걸까요? 이것은 한 씨가 가입했던 보험 내역의 일부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인 2010년 2월경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7개, 내야 할 월 보험료만 300만 원이 넘는데도 사망신고 이틀 전까지 계속 보험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 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확인됐고 화장대 유골로 뿌려졌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죽었다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한 씨로부터 죽은 사람이 김은혜라는 진술을 듣게 됐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은혜의 사인은 무엇일까?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불화 때문에 대구에 있는 한 노숙자 쉼터에서 살았던 은혜 씨는 부지런하고 착해서 주위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기 노숙자 쉼터죠? 네,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4년여간 함께 생활했다는 쉼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6월 16일 한 씨가 쉼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은혜 씨를 데리고 간 후 소식이 끊겼고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들은 한 씨가 살인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씨의 주장은 또 달랐습니다. 은혜 씨의 부탁을 받아 데려갔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이 이상하다는 은혜 씨를 병원으로 데려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이 은혜씨 행세를 하면 가입해둔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망 신고를 바꿔서 했다는 겁니다. 한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한 검찰.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시신은 화장됐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검찰은 끈질긴 수사로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죽기 이전에는 살인 방법이라든지 속공부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다가 피해자가 딱 사망한 이후에는 보험금에 대한 검색을 막 해요. 예, 검색어가 막 달라져요. 예, 키워드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공판 중 사니까 공판 중 뭐 피고인 사망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 방법, 그다음에 뭐 경찰청 지문이 남는 뭐 언제 기간 뭐 그렇게 달라져요. 사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 자백과 자백의 보강 증거가 있으면 유죄이며 혐의를 부인하고 간접 증거조차 없으면 무죄. 이는 형사 증거 법칙입니다. 시 씨는 없고 한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담당 검사는 현출된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준비와 실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살인 용의자 한 씨의 혐의를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사체만큼이나 과학적이고 확실한 간접 증거로 그녀의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말입니다. 컴퓨터 검색 자료 분석 결과 한 씨가 살인 방법을 연구했던 검색 흔적이 확인됐고 사건 시기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거액의 생명보험에 미리 가입한 후 노숙자 쉼터 등을 검색했으며 인터넷으로 메소밀 등의 독극물, 살인 방법, 사망 보험금 다수 계약, 사망 신고 절차 등을 범행 시점과 유사하게 검색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씨는 범행의 도구였던 메소밀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지만 직접 검색하고 또 소지했던 사실은 한 씨의 범행 가능성을 높여준 증거입니다. 그 자기가 메소밀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메소밀이 검색한 게 맞지 않느냐, 왜 검색을 했냐 물어보니까는 화분에 민달팽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민달팽이를 없애기 위해서 메소밀을 갖다가 검색을 했다. 또 이렇게 그 진술을 갖다가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보라 했더만은 그냥 보통 달팽이처럼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당시 검안위와 간호사의 진술 결과 은혜 씨의 사인은 메소밀 등 독극물 중독사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망 1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청색증이 병원 도착 추정 시간인 17일 새벽 5시경 이미 시작됐습니다. 후송 도중 정신을 잃었다는 한 씨의 주장과 2시간 내외의 시간차를 보인 것도 알아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을 두고 먼 병원을 찾은 점, 며칠 전 심장이 좋지 않아 심장검사를 받았다. 30분 전 갑자기 흉통을 호소했다며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분명했습니다. 한 씨는 9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모순된 진술과 잦은 번복을 계속했고 대검 심리 분석 결과에서 허위 진술 의견이 보인다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이 여자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할 때마다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행동분석팀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진술 분석에서도 이제 자기가 진실을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시간적 순서를 섞어서라도 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자기가 거짓말할 때는 뭐 추상적인 이야기를 쓰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문장 특징이 있대요. 또한 살인 범행에서 범행의 동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씨에겐 1억 6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월세와 대출이자 등 매월 320여만 원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경제적 압박으로 돈이 필요했던 사실 등 범행의 동기가 명확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건의 그날 사기 등 수의 전과가 있던 한 씨는 사망 보험금을 받아서 경제적 공궁중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연락되지 않아 호화나 다름없는 김은혜 씨에게 접근, 살해하고 화장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검찰은 한 씨를 구속 기소했고 직접 증거가 없었던 사건인 만큼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개최 3심까지 간 끝에 무기징역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진실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백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사실을 밝힐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증명해야 하는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 거짓임을 보임으로써 결국 그 사실이 참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직접 증명만큼이나 과학적인 간접 증명의 힘을 보여준 사건입니다.